안녕하세요. 저는 슬로우 파마시 대표 이구름입니다. 슬로우 파마시는 식물로 실내외 공간을 장식하고 전시 기획 및 아트웍을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성수동 쇼룸은 1층은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은 작은 편집숍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1층은 매 시즌마다 식물들을 달리 저희가 기획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2층에서는 저희가 좋아하는 해외에 있는 다른 디자인 제품을 같이 컬렉해서 판매를 한다던가 저희가 아끼는 식물들을 저희가 좋아하는 화분에 담아서 판매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슬로우 파마시 하면은 딱 떠올랐던 맨 처음 제품이었던 이키테라리움이라던가 지금 현재 유럽 쪽으로 수출되고 있는 식물 표본, 가장 난이도가 낮은 식물부터 조금 아름답지만 키우기 어려운 식물까지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끼 테라리움은 되게 쉬울 줄 알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끼 테라리움이 습한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뚜껑을 닫아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뚜껑을 너무 오랫동안 닫아 놓으면 거기 안에서 곰팡이 균도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통풍도 시켜주고 들여다보고 조금 강한 햇볕은 아니지만 간접광까지도 보이는 곳에 자주 놓아주신다면 훨씬 더 예쁜 모양으로 키우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식물만 키우다가 집에서 파를 한번 키워봤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파가 맨날 밖에서 사다 먹었는데 잘라도 또 나고 잘라도 또 나고 다른 분들도 너무 어렵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쁜 게 다가 아니다. 수확을 위해서는 파를 키우기에 좋은 가벼운 분, 뭐 플라스틱 분이 될 수도 있고요. 잘 물이 빠지는 배수가 잘 되는 화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화분들을 구비하신 다음에 가장 손을 잘 뻗을 수 있고 물을 주기 편한 곳에다가 놓고 조금 처음 시작은 작은 사이즈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구매해서 먹습니다. 집에서 직접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나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들은 민트나 바질 이런 것들이 정말 바로바로 따서 가장 먼저 소비해서 먹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허브류들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 다만 햇볕이 정말 안 드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는 허브는 아예 키우는 것을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콩나물? 해가 잘 안 든다고 하면은 사실상 식물을 키우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 웃자람도 있을 거고 성장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허브는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해가 완전히 안 든다면 사실 그냥 콩나물을 한번 더 키워보시는 게 나을 정도로 햇볕이 오랫동안 지나가지 않는 집이 있다면은 요즘은 식물 등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조그만한 스마트팜을 만들어 보겠다 한다고 마음이 있으시면은 인터넷에서 되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 등을 설치하셔서 그 스팟에다가 내가 키우고 싶은 아까 말씀드린 허브들 같은 것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는 가장 손이 안 가는 대파가 생각났고 워낙 그냥 방치해둬도 쑥쑥 자라요. 신혼부부부터는 사실 초창기 때는 요리를 많이 해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질이나 민트 같은 허브류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술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4인 가구부터는 아이들이 있으면 굉장히 아이들은 식물 크는 모습을 보는 걸 너무 기뻐하고 그거를 수확해서 바로 먹는 기쁨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방울토마토 정말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거든요. 방울토마토를 아주 작은 화분에만 심어놔도 굉장히 오랫동안 줄기줄기 많이 달리고 지금도 달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울토마토를 추천드려요. 사실 어제도 저희가 성수동의 어떤 한 곳에 팝업 스토어처럼 꾸미고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물을 하나씩 다 줘야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식물에게 물을 주는 순간이에요. 네, 그거를 모두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식물의 물은 이렇게 왈칵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피를 핸드드립 하듯이 천천히 식물이 물을 먹었다 가라앉았다 또 주고 그게 물이 아래 밥침으로 나와야 될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세히 들어보시면 소리를 내요. 식물이 물을 먹는 소리. 마치 그 식물도 다 하나씩 다른 소리를 갖고 있는데 물론 그게 흙의 재질이나 뿌리의 상태나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식물은 물을 꿀꺽꿀꺽 먹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굉장히 빗소리처럼 잔잔하게 먹기도 하고 그 시간이 저는 이 식물에게 물을 주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거나 내가 이 아이들로 인해서 힐링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식물을 키우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식물들이 오히려 나를 돌보고 나를 키우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식물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요즘은 우리가 잠깐 시간이 생기면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계속 미디어에 노출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자신의 시간을 잊어갈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식물을 통해서라도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연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기둥 이런 것들 보는 게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돌도 그 모양이 되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크기까지의 시간들이 마치 사람들 피부에 하나씩 새겨지듯이 새겨져 있는데, 저는 식물 멍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연물들을 좀 더 오랫동안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숨도 천천히 쉬게 되고 뇌가 쉬는 느낌도 받게 되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식물을 보는 것도 좋지만 내 주변에 식물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 길 가다가 우연히 보는 나무 기둥을 본다던가 그냥 발에 채웠던 돌을 유심히 본다던가 그런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식물들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는데요. 꼭 식물이 아니라 상추나 허브, 대파 등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는 채소들도 키우면서 이제 잠시 쉬어보는 시간도 가지시고, 실제로 그 키운 것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